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는 문제집 199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 소유권 등기, 각종 권리 등기에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에서 또 수용 있죠. 198페이지고 17번까지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까지 했고요. 이제 199페이지 19번이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유증이 나온 게 최근에 이제 한 10년간에 24회 때 요 19번 문제가 24회입니다. 유증을 설명할 때 그죠? 유증자 갑이, 유증자가 갑이죠. 그리고 을이 수증자입니다. 그러면 갑이 을에게 유언으로 부동산을 정렬했죠. 유언정렬. 그리고 이제 갑이 사망하신 거죠. 유증은 원칙적으로 갑이 사망하시면은 유언정렬이니까 사망함으로써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갑의 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없으면 유언 집행자가 을에게 등기를 해 주도록 돼 있죠. 갑의 명의로 돼 있던 등기가 직접 을에게 넘어가고요. 또 이건 갑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 수증자 을에게 공동 신청으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항상 이 그림이었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19번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설명 틀린 겁니다. 1번에 우리 민법적으로 유증에 조건 기한이 붙어 있을 때 조건이 붙어 있다면 조건이 성취가 돼야 되고 기한이 붙어 있다면 기한이 도래해야 유증이 효력 발생하니까 기한 도래한 날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됩니다. 기한이 붙어 있을 때는 사망한 날이 아니고 기한 도래한 날이 원인 일자고요. 2번에 자, 포괄 유증이 또 나왔죠. 특정 유증, 포괄 유증해서 이거는 미포괄 유증으로 수증자 명의의 등기 없이도 그랬는데 을이 만약에 특정 유증을 받았으면 등기된 부동산입니다. 등기된 부동산을 특정 유증 받았다면 을은 등기를 해야 등기해와야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포괄 유증을 받았다면 이 경우는 등기 없어도 민법 187조에 따라 포괄 유증받은 자는 을이 등기하지 않아도 등기 없어도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즉 유증에 효력 발생하는 시점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을 물권이 변동됩니다. 3번 수증자가 수인의 포괄 유증을 받았다. 여러 명이 여기 갑, 을 중에 을이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이 유증을 받았을 때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등기를 해도 되고 각자 여러 명이 유증받았을 때는 자기 지분만에 이 이전 등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을을 등기 권리자라 하고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인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다면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신청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5번이 이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틀린 답으로 미등기 부동산이 우리 앞 시간에 등기가 안 된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다면
자, 을이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을 때는 이건 등기를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없고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았을 때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문제가 5번이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다면 유증자의 갑의 상속인이 보존 등기해서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을이 미등기 부동산을 포괄 유증받았다면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죠. 요게 24회인데 오늘 수업 마지막 시간에는 24회하고 25회 문제, 여러분 24회, 25회 문제를 두 개를 풀어드릴 겁니다. 또 수업 자료로 24회와 25회 두 개를 드릴 건데 24회 문제 보세요. 오늘 수업 자료로 올라간 24회 문제 17번, 여러분 24회 요 17번을 보십시오. 이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자, 방금 했던 문제가 수증이 됐죠. 조금. 근데 1번 유증에 기한이 붙어 있으면 유증 기한이 도래한 날이 이제 등기 원인 일자고, 2번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수증자 명의에 등기 없어도 유증의 효력 발생 시점, 사망 시에 효력이 생깁니다. 원래 이 문제 답은 3번이었죠. 24회 17번에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그러면 X입니다.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요. 상속 등기 거쳐가 아니고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 갑의 명의로, 저 앞에 그림 갑의 명의로 되어 있던 등기가 직접 을에게 넘어갑니다. 상속 등기를 거쳐 그러면 틀립니다. 답이 3번이었고요. 4번은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인의 유류분이 있었죠. 유류분이라는 것은 상속 지분 중에 2분의 1을 보장해주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해야 되느냐, 각하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수리하여야 한다. 이거죠. 수리하여야 한다. 유류분을 묻는 게 아니고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신청이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뭐 해줘야 된다? 수리. 그 다음에 5번이 미등기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다면 유언집행자는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거쳐 이걸 유증으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왔죠. 특정 유증받았을 때요. 자, 그래서 여러분 24회 문제, 우리 이제 기출문제 분석하고 있죠. 24회 문제 그 17번, 오늘 드린 이 17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수정이 된 게 199페이지 19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유증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세요. 유증으로 인한 이전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또 이 그림입니다. 갑이 을에게 유증해놓고 사망하셨을 때 등기 어떻게 하느냐. 이건 옳은 지문인데 1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 특정 유증은 등기 없어도 또는 등기해야 되느냐 없어도 근데 특정 을이 등기된 부동산을 특정 유증받았을 때는 을의 명의로
등기해야 소유권이 취득이 됩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 없이 그러면 틀리죠. 등기하여야 하고. 2번, 등기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에 등기 의무자, 유정자, 갑이 갑이 갖고 있던 등기 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전부. 자, 유정에서 유정으로 상속인이 등기할 때 갑이 갖고 있던 유정자가 사망하기 전에 등기하고 받았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3번, 유정에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건 유정자가 사망한 날이 아니고 앞에 문제에서 말씀드렸죠.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한 날이고 기한이 붙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날이 원인 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기한 조건은 조건 성취한 날이죠. 이건 사망한 날이 아닙니다. 특히 4번 방금 기출문제에서 풀어드렸던 것처럼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해도 상속 지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뭐 해줘야 됩니다. 수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수리해야 한다. 요건 옳은 답이 5번으로 돼 있죠.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않았을 때 상속 등기 거칩니까? 상속 등기 없이 상속인이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직접 유증자 갑으로부터 을에게 포괄 수증이든 어떻든 간에 수증자 을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요게 옳은 정답이죠. 유증은 이렇게 두 문제를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 문제는 생략하고요. 202페이지로 갑니다. 24번 요 소유권 이전 등기는 26회 문제였죠. 지난주 요건 조금 수정됐습니다. 앞전주에 26회 문제로 제가 풀어드렸죠. 문제는 조금 수정됐지만 26회 문제 23번을 보시면 되고요. 풀어드렸고요. 203페이지에 25번 이것도 소유권 등기 종합인데 요건 27회입니다. 27회 문제로 제가 풀어드렸죠. 27회 22번 27회 22번 문제였고요. 이미 했습니다. 다시 한번 27회 22번과 옆에 놓고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넘깁니다. 26번, 7번, 8번, 9번이 29번, 30번까지가 공동소유입니다.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요거 이제 풀어드렸기 때문에 몇 회 몇 번이다. 요것만 확인해 드립니다. 교재에 26번에 있는 공유 요 등기 문제는 30회 있죠, 여러분. 30회 때 공유 관련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됐는데 요게 옳은 거 30회 문제의 24번입니다. 30회 문제. 26번은 문제 끝에 30회 24번 있죠. 24번 문제였고요. 이미 다 했습니다. 기출 문제를 풀어드렸고 27번도 공유인데 요것은 28회 문제였습니다. 28회 문제 우리가 기출 문제로 해드렸죠. 28회에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 틀린 것 물었었죠. 자, 확인해 드립니다. 28회 문제 19번, 28회 문제 19번으로 이미 풀어드렸기 때문에 28회 문제 19번을 보시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자, 28번은 조금 오래된 기출문제입니다. 공동소유 등기에 옳은 것. 요건 22회 건데 아직 안 했죠, 우리가. 마지막 주에, 다음 주에 22회 문제 풀어드릴 건데요. 자, 옳은 거는 1번, 2번 중에 1번입니다. 여러분, 1번과 5번, 1번과 5번을 먼저 설명할 겁니다. 1번, 토지 합유자 갑과 을 중에 을이 사망하셨고, 그리고 특약이 없는 한 갑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하려면 갑 단독 명의로 합유는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합유 지분 무슨 이전 등기 그러면 틀리고 맨 1번 끝에 합유 명의 또는 합유자 명의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5번 있죠. 이 28번 문제 5번을 먼저 보시면 합유자 중 1인이 다른 합유자의 전원에 동의를 얻어 합유 지분을 만약에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합유는 지분이 등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합유 지분은 등기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합유 지분 이전 등기 그러면 X죠. 합유 지분 이전 등기는 안 되죠. 지분 자체가 등기돼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5번 경우에 어떻게 등기해야 되느냐 하면 1번 있죠. 1번처럼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합유자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1번은 맞고 5번이 틀린 겁니다. 이 문제 28번 문제를 보실 때 1번과 5번을 꼭 비교해 주셔야 됩니다. 2번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거 우리 앞주에도 종중의 대표자가 권리자가 아니고 종중이 권리자고 종중이 등기 권리자고 대표자는 등기 신청하는 신청인입니다. 등기 신청인이고 3번 합병으로 소멸한 갑 회사의 부동산이 을 회사로 이전될 때 이건 합병으로 설립한 을 회사 명의를 하려면 이건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가 아니고 이건 소유권 이전 상속이나 합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는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했습니다. 이전 등기고 4번 부동산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은 등기될 수 없지만 공유 지분에 저당은 등기할 수가 있죠. 단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은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2, 3, 4도 다 틀렸죠. 29번입니다. 공동소유 요건 옳은 건데 여러분 29번도 이제 공동소유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유 중심으로 나오지만은 요 문제도 29회죠 참. 29회 때 나왔던 공동소유 종합 문제입니다. 29회 22번. 자, 29회 22번 문제였습니다. 이미 했고요. 29회 22번과 같이 보시고 30번 합유를 물었죠, 여러분. 30번은 오랜만에 합유를 물었는데 이 합유 관계의 등기는 마찬가지 30회 때 여러분 30회 때 공유 하나 합유 하나 나왔죠. 그 공유는 앞에 204페이지 26번이었고
합유 있죠. 30회 때 물었던 이 합유 문제. 30번이 30회 19번. 30회 19번입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문제풀이 8월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건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몇 회 몇 번을 문제 풀어드려서 전체 이제 기출문제고 10년치 22회까지 다음 주까지 다 풀어드릴 거니까 그래서 거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1번부터 32 환매 등기는 직접 나온 건 없기 때문에 환매가 뭐다는 것만 우선 알고 계시라고 그랬고 이 문제는 생략입니다. 3번부터가 신탁 등기입니다. 자, 신탁 등기 33번은 이미 지난주에 26회 우리 지난주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요 문제는 풀어드렸죠. 나머지 이제 기출 문제들 중심으로 또 볼 건데요. 여러분, 그 36번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 등기 설명 옳은 것. 요건 31회였습니다. 작년에도 31회 신탁 등기를 한 문제 물었죠. 그 36번은 31회 24번, 31회 24번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머지 34, 35 이건 생략하고 37번 요거는 신탁 등기인데 37번 문제는 27회였습니다. 27회였죠, 여러분. 27회의 문제를 보시면 27회 문제 제가 또 풀어드렸죠. 신탁 등기가 14번, 27회 14번을 보시고 그 다음에 38번 이거는 문제집에 38번은 지체 없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현재 이거는 28회 여러분 28회 문제에서 보십시오. 28회 그 문제 중에 20번 요걸 수정했지만은 28회 20번을 보시고 자 각종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문제집에서 지금 빠진 여러분 신탁 등기가 지금 신탁 관련 등기가 요 문제집에서 빠진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드린 25회 문제 있죠, 여러분. 24회, 25회 두 개를 드렸는데 25회 문제 23번을 보십시오. 25회 문제 23번. 신탁 등기 옳은 것 이렇게 물었는데 1번 수탁자가 수인이면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 재산은 수탁자 공유입니까? 합유입니까? 물으면 합유. 이건 공유가 아니고 합유죠. 이건 여러 번 나왔죠. 이건 합유입니다. 2번은 수익자, 제3수익자. 제3수익자가 또는 제3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할 수가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권리 설정을 이건 동시에 안 해도 됩니다. 원래 신탁 등기와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 설정 등기는 원칙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대위하여 요 지문입니다. 대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대위하여 할 때는 동시에 신청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위하여 신탁 등기 할 때도 동시에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3번 신탁으로 인한
그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뭐 별개의 등기다.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별개의 등기지만 순위 번호를 달리 한다 그러면 틀리고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하나의 순위 번호, 하나의 순위 번호라는 말이 신탁 등기와 무슨 권리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하나의 순위 번호를 씁니다. 하나의 순위 번호죠. 각각 따로 별개의 순위 번호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4번,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가 이전돼 가면 수탁자 단독 신탁 관련 등기는 신탁 등기, 신탁 변경, 신탁 말소 다 수탁자 단독이 원칙이죠. 수탁자 단독 신청입니다. 이 경우는 신탁 등기, 신탁 재산에 속한 권리 변경 또는 신탁 등기 말소 모두 단독 신청이 원칙이죠. 4번이 옳은 정답이고 5번 요거는요. 이 지문 보십시오.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그렇게 이제 저당권을 신탁 재산으로 해서 이렇게 저당 등기를 할 때 이거 채권자를 수익자로 정하는 이런 신탁도 허용되는데 물권 법정주의에 반하여 또는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하여 이거 무효다. 맨 끝말이 틀렸습니다. 자, 이런 지문은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위탁자가 자기 부동산의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저당권자로 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을 신탁재산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저당 등기하는 것도 허용이 된다 또는 인정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탁 등기가 예상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금 여기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전 등기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두 문제까지 예상하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또 하나가 나오고 신탁 등기 이게 출제 빈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 책에 있는 문제들은 기출 문제로만 분석해드리고 나머지 이제 빠진 거는 전체 31회부터 오늘 이제 24회, 25회까지 하고 다음 주 23회, 22회 할 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집 211페이지 39번부터는 소유권 외에 이제 각종 제한 물권, 용의권, 저당권 이렇게 이어집니다. 먼저 용의권을 먼저 하고 다음 이제 저당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우선에 39번은 각 권리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 우리가 앞전 시간에도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 필요적 기록사항이냐, 임의적 기록사항이냐 이건데요. 요 문제처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인데 어렵지 않죠. 여러분 제가 5, 6월 이야기했죠. 5, 6월이 이론 강의 때 드린 수업 자료에 이런 표로 만들어 드렸죠. 지상권부터 저당, 근저당까지 그 표를 잘 활용하시고 여기 문제 해설도 있지만 제가 드린 자료 해설. 자, 이거 뭐 쉽습니다. 25회 문제였어. 오늘 드린 25회 문제에 이게 들어 있습니다. 자, 기업.
지상권은 지상권 설정 목적과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이 치료 있죠, 치료는 당연히 치료기간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죠. 치료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필요적 기록사항으로만 된 걸,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니은, 지역권은 성역지 등기 기록에,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 목적과 범위, 그리고 요역지 표시해 줘야 되죠. 니은 전체는 옵니다. 디귿, 전세권 등기할 때는 전세금하고 설정 범위, 이 범위는 모든 용익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용익권 4가지 있죠. 이 용익권 4가지는 다 범위가 필요적 기록사항이죠. 옵니다. 디귿도. 리을, 임차권은 차임과 범위, 필요적 기록사항이 차임과 범위고, 이런 존속기간, 모든 등기의 기간은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죠. 이건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니죠. 저당에서는 위험해. 저당은 채권액과 채무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건저당에서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죠. 그래서 채권액과 채무자고, 변제기도, 여러분, 변제기도 기간이죠. 변제기도 기간입니다. 이 변제기는 필요적 기록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옳은 답은 니은 디귿, 이게 답이지만 기역의 치료, 리얼의 기간, 미음의 변제기는 무슨 기록사항이다?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풀어드리는 다음 시간에 25회 문제 있죠. 여러분, 오늘 저 수업 자료로 드린 25회 문제 18번. 자, 25회 문제의 18번 문제가 이겁니다. 방금 풀었던 39번 문제가 25회 문제 18번입니다. 이미 풀었고, 같이 옆에 놓고 같이 또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25회 할 때 이제 18회 문제 이런 건 다 뺍니다. 이미 했기 때문에. 자, 용의권입니다. 212페이지에 40번이 이제 지역권인데, 용의권에서 우리가, 여러분, 어려운 건 아니지만,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용의권 등기죠. 이 4가지 말이죠. 근데 지금 기출 문제들 분석하고 있지만은 지상권이라든가 요거 있죠. 지상권, 임차권이 좀 출제 빈도가 낮은 편이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이 출제 빈도가 높죠. 근데 일단은 지상권, 임차권도 용의권 전체 물을 때, 나중에 뒷부분에 문제 뒤에 가면 이 4가지의 용의권 전체를, 4가지의 용의권 전체를 물을 때, 그때 이제 또 지상권, 임차권도 나오죠. 근데 일단은 지역권 있죠. 40번 문제 보세요. 지역권 설명 틀린 거. 요건 24회입니다. 40번 문제를 보고 24회 문제, 오늘 수업 자료로 올려드리는 24회 문제 확인해 드립니다. 지역권 문제 40번 문제 보실 때, 지역권은 요역지와 성역지의 관계, 요역지하고 성역지의 관계죠. 그러면 1번
등기관이 성역지 여기다가 성역지에 먼저 등기하죠. 당사자 신청 등으로.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 그 지역권 설정 목적과 범위, 목적을 기록한다 해도 뭐 틀린 건 아니고 목적과 범위, 그리고 성역지에 등기할 때는 요역지 이거를 요역지를 표시해 주도록 돼 있죠. 2번 요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면 지역권도 따라갑니다. 그러니 민법적으로는 요역지가 처분되면, 여러분, 요역지가 처분되면 뭐도 따라간다? 지역권도. 그러면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도 따라가는데 지역권은 별도 등기해야 따라갑니까? 등기 없이 따라갑니까? 등기 없이 이전됩니다. 요역지와 지역권의 관계죠. 이거 등기하여야 2번 지문 있죠? 우리 시험에 틀리게 나올 때 요역지가 처분되면 지역권은 등기하여야 이전된다면 X죠. 등기 없입니다. 다음 3번 지역권 등기에 등기 원칙적으로 성역지에 등기할 때 성역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요역지 쪽 소유자가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이건 성역지에 등기할 때 공동으로 한다, 신청으로. 4번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 여기는 성역지에는 신청으로, 요역지에는 직권으로. 그 4번 요역지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기록한다. 그리고 또 하나 물었던 게 5번 성역지 요역지에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제가 그리잖아요. 요역지에 있는 이 사람과 성역지에 있는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어도 된다. 5번 지상권자, 성역지 요역지에 있는 저 사람들이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그 토지 위에 지역권 설정해 줄 수 있고 소유자가 아니어도 되죠. 이걸 물었죠. 지역권을 최근에 물을 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성역지 요역지에 등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관계와 또 요 5번처럼 소유자 아니어도 된다는 거. 다만 성역지에 요 사람 있죠. 성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지역권 설정할 때는 그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요거 부기등기 한다는 것까지 아시고, 요 문제 40번은 여러분 오늘 이제 풀어드리는 24회 문제에 24회 문제 보세요. 지금 이거 수업 자료를 올려드린 24회 문제 18번, 요 40번이 24회 문제 18번입니다. 요 문제 답도 5번 똑같이 되어 있어요. 같이 이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회차별로 이렇게 드린 24회 문제 18번입니다. 자, 나머지 전세권 등기는 빼고요. 41, 42는 참고로 하시고, 43번 요거 전세권 등기인데 옳은 것, 요건 지난주 26회 문제, 지난주 제가 문제 풀면서 요 43번이라고 말씀드렸죠. 26회 문제 24번이었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43번이 26회 24번이었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용익권 종합 44번 용익권 등기 물었고, 46번도 용익권 등기를 묻고 있습니다. 자, 44번의 용익권 등기, 이거는 28회입니다. 여러분, 28회,
21번 그 문제 적어 놓으십시오. 44번 문제 끝에 28회 21번 요 문제였고요. 요 문제. 그 다음에 46번을 보십시오. 46번 문제. 용의권 등기 종합 물어서 이건 31회였죠. 31회 문제. 용의권 종합 문제로 물었습니다. 31회 문제를 맨 첫 주 7월 첫 주에 드린 31회 문제 18번 적어 놓으시고 46번 문제 끝에 31회 옆에 18번 문제로 풀어드렸습니다. 이미 수업 중에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십시오. 46번은 잠깐 제가 용의권 전체니까 틀린 거 물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1번은 이거 민법이라고 그랬죠. 시효 완성으로 20년 통행으로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여러분 민법에 점유 시효 취득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점유 시효 취득이나 등기부 시효 취득 다 이거 등기해와야 소유권 아니면 지역권 취득합니다. 답은 2번이었죠. 성역지에 지역권 등기할 때는 요역지를 표시해주고 요역지에다가 지역권 등기할 때는 그때는 성역지를 표시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성역지 지역권 등기할 때 요역지 등기 기록에는 지역권 등기해놓고 성역지 기록할 필요가 없다가 틀렸죠. 기록해야 되고요. 3번 임대차에서 차임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으면 이 차임의 지급 시기는 차임의 지급 시기는 기간이고 이런 기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또는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다. 필요적 기록사항이 등기가 안 되면 그건 등기가 무효이지만 이런 기간 같은 임의적 등기사항이 그게 등기 안 됐을 때는 그건 유효죠. 4번 계속 나오는 한 필의 토지 일부 한 필의 토지 일부의 지상권 등 용의권 등기할 때는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 등 도면을 첨부하라고 돼 있고 요거 여러 번 나왔죠. 5번 또 하나 중요한 거 전세권 물을 때 전세권 반환 채권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하려면 전세권 기간이 만료되거나 기간 만료 전에 일부 이전 등기하려면 소멸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죠. 만약에 소멸하였다는 걸 증명하지 않으면 전세권 기간 중에는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대단히 중요한 지문이죠. 전세권에서 제일 많이 묻는 게 5번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문제 넘기시면 용의권 전체 문제 하나 더. 여러분 50번 217페이지에 50번을 보십시오. 요건 등기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요렇게 물었는데 요 안에 이제 종합 문제입니다. 기억에 공유 지분은 50번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관계 성립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오고요. 요 기억 지문 니은 상속이든 어떻든 지상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은 언제나 부기 디귿 지상권은
한필의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가 있죠. 리얼 이걸 말이죠.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리얼. 지역권에서는 성역지는 반드시 한필의 토지 전부여야 된다면 X죠. 성역지는 한필의 토지 일부여도 되고 전부나 성역지는 전부여도 되고 일부여도 되고 요역지 있죠, 여러분. 요역지는 반드시 한필의 토지 뭐야 된다? 전부. 이걸 물었던 거고요. 미음에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자, 지상권을 물을 때는 토지에 어떤 지상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그게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으면 동일 부분에 동일 토지에 지상권 등기를 다시 할 수 없고 이건 건물에 전세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나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새로운 전세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법에서는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하고 이거를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라고 한다고 했죠. 어떻든 이 종합적인 지문인데 리얼만 X고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다 옳은 건데 몇 개냐고 묻는 거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20회 전에는 몇 개냐 이렇게 묻는 게 옳은 거 몇 개, 틀린 거 몇 개 이걸 가끔씩 냈는데 20회 그 이후부터는 이런 문제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여튼 몇 개냐 물어서 4개입니다만은 답은 이렇게 묻는 게 있었고요. 여기까지 이제 용의권 전체고 빠진 거는 기출 문제로 다 풀어드립니다. 자, 218페이지 51번부터가 저당인데 대부분의 기출 문제들은 제가 수업 중에 거의 다 풀어드렸습니다. 풀어드렸고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저당권까지 전체적으로 요걸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책에 있는 문제, 기출 문제를 했던 거는 다 확인해드리는 쪽에서 해드리고 이제 저당권 설명이 끝나면 다음 시간에요. 오늘 수업 문제로 올려드린 2개의 기출 문제 25회를 25회 문제를 다음 시간 저당권 설명드리고 25회 문제 풀어드리고 그리고 셋째 시간 오늘 셋째 시간에는 이제 저당 끝나고 25회 끝나고 24회 각종 등기로 가서 이제 24회 문제를 오늘 또 마지막 시간에 풀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8월 7, 8월 마지막 주 다음 8주 차에는 23회하고 22회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책에 있는 문제는 전체 이제 정리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있죠. 지금 수업에서 드리는 요 기출 문제 이제 10년치 31회부터 22회, 22회부터 31회 이렇게 10년치 기출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드리는 겁니다. 책은 요 기출 문제들이 이 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보시고 제가 몇 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 중에 항상 9, 10월 제가 마치기 8월 마지막 주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9, 10월에 가셔도 이 각 회차별로 나온 기출 문제 전체가 다시 한번 분석하시고 몇 번 더 보고 나왔던 지문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출 문제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9월, 10월에 예상 문제는 제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일단 7, 8월에는 기출 문제를 잘 분석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그 218페이지 51번 저당권부터 이어가겠습니다.